오늘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자기방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기방사법이란 것은 생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물질의 이동이나 변화 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자기방사법은 위치 추적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래에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탄소들이 있죠. 탄소는 원래 자연계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 12번 탄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자연계에는 이런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 수는 모두 6개로 동일하지만 어떤 탄소들은 중성자가 1개 또는 2개 더 많은 탄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같은 탄소들이라 하더라도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이 질량수가 다른 탄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탄소들의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동위원소들 중에 또 일부는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면 이러한 동위원소들 중에 바로 불안정한 애들을 말합니다. 불안정하니까 자발적으로 얘들은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이 방출된 에너지를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자연계는 불안정한 형태에서 안정한 형태로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출되는 방사선 에너지를 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바로 물질의 이동이나 변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삼중수소, 그리고 탄소를 추적할 수도 있고요. 산소를 추적할 수도 있고, 인을 추적할 수도 있고, 황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DNA 복제 과정에서 오카자키 절편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의 켈빈 회로를 증명하였고요. 인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하는 허시 앤 체이스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분비형 단백질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전 물질이 DNA인지 증명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전 물질이 DNA인지 단백질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어떤 것이 유전 물질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 박테리오파지를 구성하는 겉 단백질 부분과 안쪽의 핵산 부분, 이 둘을 각각 특이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의 겉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은 황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를 하고요. 안쪽의 핵산을 담당하는 부분은 인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균에 감염을 시키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세균 안에서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가 검출이 될까요?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면 황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검출이 될 것이고 DNA가 유전 물질이라면 인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검출될 것입니다. 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DNA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세균 안에서 검출이 된 겁니다. 따라서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은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물질의 변화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TCA 사이클인데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TCA 사이클은 과정 중간에 CO2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 CO2의 기원이 아세틸코에 쪽에서 온 건지 옥살로 아세테이트 쪽에서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세틸코에를 구성하는 탄소에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를 하고 TCA 사이클을 돌리고 CO2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구성하는 탄소에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CO2에서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의 변화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동위원소는 안정하지만 일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불리는 애들은 불안정해서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검출할 수 있고요. 따라서 물질의 이동이나 변화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인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DNA나 RNA 같은 핵산을 추적한다거나 단백질만을 구성하는 황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은 양의 방사능도 DNA나 분자,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의학에서 방사선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적정량의 요오드, 방사선 동위원소를 나타내는 요오드를 투여해서 갑상선에 축적시켜 세포 사멸을 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추적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방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